안녕하십니까? 메리츠 TV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화재에서 안내된 3월 주요 소식과 변화 내용을 유튜브 시청자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월이 되면 보험업계에서는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월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다 오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모든 보험이 아니라 수술, 진단, 치료 같은 핵심 담보 중심으로 구조가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보험 환경에서 나타나는 변화 4가지 주제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5세대 실손의 핵심, 비중증 비급여 보장 축소. 두 번째, 약물 종류 개수에 따라 보장도 달라지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세 번째, 표적 치매 약물 치료제 레켐비 투여로 치매 지연 효과 8년의 추억. 네 번째, 관절을 지켜주는 골키퍼 9988 플랜과 자녀들을 위한 프리미엄 보험까지. 지금부터 이 4가지 내용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뀔 때마다 큰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지나 5세대 실손보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 축소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4세대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진료는 주 계약에서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는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논의되고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를 다시 세분화하는 구조입니다. 즉,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를 구분하고 특히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이 크게 조정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실손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영역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판독이나 액체 생검 같은 신의료기술 검사, 그리고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같은 근골격계 치료가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실손보험은 비급여라고 해서 모두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중증 중심 보장 구조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궁근종 로봇 수술처럼 비급여 치료비가 84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이 없어 전액 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조가 바뀌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이 각각 10%, 20%,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되는 5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 50% 자기 부담 구조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항암 치료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약을 먼저 사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음 약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암 치료는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처럼 여러 계열의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 치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약물 종류 개수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암 진단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물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몇 가지 약물이 함께 사용되는지, 치료 방식 자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흐름입니다. 과거 항암 치료는 한 가지 약을 먼저 사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음 치료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항암 치료, 2차 항암 치료, 이런 단계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암 치료는 처음부터 여러 계열의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 치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사용되는 약물 계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분자 항암 치료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면역 관문 억제제, 항체 약물 접합제, CAR-T 세포 치료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되는 약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항암 치료 방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는 치료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계열의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 치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입원 치료보다 통원 치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고가 약물 치료가 늘어나면서 기존 실손 통원 구조만으로는 치료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험에서는 보장 구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약물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몇 가지 약물이 함께 사용되는지에 따라 치료 과정 자체를 기준으로 보장을 설계하는 구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명보다 치료 방식이 더 중요해지는 흐름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치매 치료 방식입니다. 기존 치매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단백질을 직접 제거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가 레켐비라는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로 새로운 치료 흐름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의 특징은 한 번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치료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7회, 13회, 최대 19회까지 치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치매 치료 역시 치료 횟수 중심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치매 환자 수 증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는 20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암과 뇌, 심장 같은 급성질환 대비는 많이 이야기되어 왔지만 치매는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 질환에 대한 준비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메리츠 화재의 골키퍼 건강보험 9988 플랜과 자녀들을 위한 프리미엄 보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줄기세포 치료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손상된 부위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이 치료는 진단 기준과 치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보장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관절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깨, 고관절, 무릎 관절 같은 3대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을 위한 프리미엄 건강보험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짧은 납입 기간으로 자녀의 건강 보장을 장기간 준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납입 기간은 짧게 가져가면서 보장은 장기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7년 납이나 10년 납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이 끝난 이후에도 보장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보장 금액이 확대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면 가입 금액 기준으로 보장이 200까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을 준비하는 시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 또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상품의 또 하나 특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손보험 변화, 항암 치료 방식 변화, 치매 치료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한 프리미엄 건강보험까지 이 네 가지가 이번 달 핵심 변화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내 보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 문의가 많아 카톡 상담 또는 댓글에 무료 상담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